안녕하세요. 한상우입니다. 유튜브를 이제 매일 하나 정도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요. 제가 스스로 제 영상을 쭉 보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멀리 좀 떨어져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오늘 좀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로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8년이 됐어요. 그동안 여러 번 실패를 했는데, 사업을 준비하면서 실패한 것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대학생 때 제일 닮고 싶었던 인물이 마크 주커버그였습니다. 페이스북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주커버그처럼 이제 나도 페이스북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 당시에가 제가 이제 10학번인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돈이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했고,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막 태동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태동이라기보다는 한참 이제 가속도를 밟아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상품을 만들면은 엄청난 폭발력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그때서부터 다시 프로그래밍을 좀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근데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 개발이라는 게 일정한 수준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에클로어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다가, 에클로어가 지금 비교하자면 브런치 같은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만들면 누군가는 써주겠지, 아니면 일단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컨텐츠를 채워가면 되겠지 싶어서 이제 제가 컨텐츠를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해보다 보니까 에클로어를 사람들을 이제 끌어오는 게 또 문제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생각보다 이 서비스가 너무 느렸어요. 그때 제가 이제 웹 개발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없던 시절이라 어떤 식으로 해야 속도를 빠르게 할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었죠.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쯤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냥 굳이 내가 이 서비스를 쓰지 말고 만들지 말고 큰 플랫폼에 올라타서 거기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플랫폼으로 이제 갈아타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카페나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런 것들이죠. 다음 카페도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 페이스북인데, 그 당시엔 인스타그램도 그렇게 한국에선 알려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어차피 페이지라는 거는 제가 주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계속해서 올렸죠.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때 이제 했던 게 테크리뷰예요. 테크리뷰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했으니까는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네요.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했고, 그리고 그때 처음 이제 사용자들한테 광고도 해봤어요. 노출 광고죠.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서 관심사 기반으로 그 저희 페이지를 추천 목록에 뜨게 하고, 저희 컨텐츠가 그 사람들 피드에 뜨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용자 몇천 명을 모으는데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사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떤 면에서 재밌었냐면, 막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 팔로워 숫자가 몇천 명 이상 되니까 뭐 좋아요 수십 개가 막 금방금방 눌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좋은 컨텐츠라고 하면 생각하면 사람들이 막 공유도 하고 댓글도 달고, 그러니까 이제 재밌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자체가 저는 계속 광고비를 내고 있지만 제가 거기서부터 돈을 버는 거는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큰 실수였고,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만난 수많은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겪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누구 돈으로 사업을 할 거냐, 누구 돈으로, 도대체 돈을 쓰는 고객이 누구냐를 이제 구조가 복잡해진 비즈니스에서는 메리트가 약한 거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처음에는 이제 수익 모델이 없었어요. 먼저 이제 사용자들 모았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은 수익 모델이 없어도 사용자 자체가 사실은 곧 큰 의미에서 수익 모델이다 보니까 뭐 사용자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플랫폼 가치로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사업가들이 많은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게 전제가 되려면 투자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게 굉장히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투자자가 없이는 해당 사업은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개발 자금과 운영 자금과 그리고 사용자들이 늘어나서 이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제 본인의 자금력이 됐던 아니면 투자자의 자금력이 됐건 둘 중에 한 곳에서 해당 금액을 채우지 않으면 사실 그 사업 모델은 아주 완성도가 높게 완성이 됐을지라도 불구하고 이제 파산에 이르게 돼요. 아니면 아주 싼 값에 어떤 뭐 벤처 캐피탈 같은 데 팔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중에 국책 사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그걸로 이제 수익 구조를 만든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국가에서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나오는 펀드에 의존해서 사업이 진행되면은 대부분 좀비 스타트업이 됩니다. 그 좀비 스타트업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청년사관학교나 아니면 무슨 프로젝트성으로 스타트업들을 막 이렇게 부응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데, 사업이 국가에다가 신청서를 낸 사업이 이를테면은 뭐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그 앱에서 막 사용자가 모이는 뭐 카카오톡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받을 때는 카카오톡으로 일단 돈을 받아요. 근데 그 해당 사업체에서 사업을 성공을 시키지 못하고 시간이 다 지나가는 거죠. 보통 뭐 분기나 반기나 아니면 1년 주기로 이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청년사관학교나 뭐 이런 데서 매출액 지표나 아니면 뭐 MAU 월간 사용자 아니면 뭐 DAU 일간 사용자 수, 그리고 좀 더 깊게 나아가면은 뭐 그 체류 시간, 이런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MAU나 DAU는 뭐 어차피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생기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다고 쳐도 매출액 지표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 지표를 맞추려고 이제 본 사업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끌어와서 합니다. 그게 이제 좀비 스타트업들이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다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다른 일들이 이를테면은 뭐 외주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심지어 뭐 대표자나 아니면 거기 이제 핵심 멤버들이 그걸 하는 거죠. 뭐 공사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쿠팡에서 배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형태로든 뭐 어떻게든 돈을 끌고 와가지고 그 가짜 전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국가 사업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 사업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일반 사용자한테서 돈을 받는 모델로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돈을 받은 즉시 어떻게 해야 되냐,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야 돼요. 추가 투자. 그 추가 투자라는 거는 국가에서 추가 투자가 아닙니다. 국가 돈을 받으려면은 맨날 문서만 쓰다가 끝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엔젤 투자가 됐건 아니면은 VC 투자가 됐건 뭐가 됐건 투자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일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속도가 아마 나올 거고, 그리고 아군을 더 늘린 상태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은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는 곳이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투자 받으려면은 뭐라도 이렇게 완성된 상태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제가 사업을 지금 8년째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업의 구성원들과 그리고 그 사업이 얼마나 수익성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마일스톤들이 합리적인지를 더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100만 원을 투자하면은 110만 원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냐, 아니면 120만 원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냐, 그리고 이 사업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더 보기 때문에 완성도가 낮다라는 거는 사실 이 창업가들이 어필할 게 하나도 없을 때는 완성도가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 그랬었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성원이 탄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금력이나 이런 게 충분히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투자자들, 특히 이제 엔젤 투자는 너무나도 받으면 좋고, 그리고 기관 투자도 물론 기관 투자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안 받는 게 낫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창업을 해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이 비즈니스 세계가 돌아가는지를 깨닫는 측면에서는 VC 투자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받는 거랑 상관없이 도전을 한다면은 아마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인사이트가 생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이제 사업의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